44만은 이지혁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자였던 그가 운전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뿐입니다라는 것이었죠. 의사의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는 차마 죽는다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뇌사 상태의 기증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부분은 지혁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를 걱정하며 연락을 시도하던 지은호는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만 붙들고 불안해했습니다. 퇴원 후 회사로 돌아온 지혁은 은호에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냉담하게 거리를 두는 지혁의 모습에 은호는 혼란스러워했죠. 사실 44마 초반 은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었습니다. 과거 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지혁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혁은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은호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사무실에서 나온 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3일 만에 마음이 변한 건가?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혁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절친한 친구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 역시 요즘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였죠. 사랑하는 수빈과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픔에 더해 계모 고성이의 숨겨진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성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마라톤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자. 아니면 농구는 어때?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긴 지혁은 격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혁이 당황하며 거절하자 성재는 농담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수빈이랑 사귀는 거 엄청 반대했잖아. 너도 책임이 있으니 나를 좀 이해하고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성재가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혁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을 본 것입니다. 그거 눈물이야? 성재가 놀라서 물었을 때 지혁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혁이 말했죠. 성재야, 너 내일 좀 정리하는 것 도와줘야겠다. 나 편안하게 잘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줘. 절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지혁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침착했던 지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44마의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드디어 고성희의 실체를 모두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양아들 우진이 갑자기 학교를 자퇴한 이유가 간이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 고성희를 철저히 조사시켰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진에게 간을 기증한 사람이 바로 고성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딸 지은호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성희가 쌍둥이 중 딸을 보육원에 버렸고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은호의 사망 신고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진석은 철저히 속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평소와 똑같이 고성희를 대하면서 뒤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침실 테이블 위에 고성의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았죠. 드레스룸에서 큰 가방을 들고 나온 박진석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이 집을 당장 떠나. 귀가 후에도 집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너 얼굴 따위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치를 떨며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갑고 단호한 어조가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신사적이던 박진석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고성희는 완전히 당황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그녀는 잠시 성재가 아버지에게 말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 이혼하겠다는 건가? 잠시 고민하던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한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44화 예고편을 보면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를 집에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왔죠. 고성희가 급하게 지방금고를 열어봤는데 자신이 몰래 숨겨놓았던 현금도 사라지고 과거 비밀 파일들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박진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마친 상태였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계획된 응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정말 비자금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녀가 20년 넘게 재단을 운영하면서 박진석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해외 비밀 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부동산 같은 것 말입니다. 43화 마지막 장면에서 고성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우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진이는 간 이식을 받고 부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죠. 43화에서 고성희가 우진을 찾으려고 경호원까지 알아보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들을 이용해서 박진석과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딸 영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영란은 자신과 박진석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딸이죠. 영란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영향 아래에서 자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환 덕분에 완전히 변했지만요. 고성희가 영란 앞에서 불쌍한 엄마 역할을 하며 감정에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은호를 다시 건드리는 겁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 강우와 엄마 순이가 은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전에도 간이식할 때 은호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간이식 안 해주면 넌 오빠를 해친 사람이야. 너희 가족들을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게 만들겠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건 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고성이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도 마쳤고 증거도 모두 확보했을 테니까요. 고성이가 은호를 보육원에 버린 것, 사망 신고를 조작한 것, 은호를 협박해서 간이식을 강요한 것, 20년간 박진석을 속인 것,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죠.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이죠. 사문서 위조, 아동유기, 협박, 사기 같은 죄목들 말입니다. 재산 분할도 한 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애초에 결혼 자체가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니까 혼인 무효 청구도 가능하겠죠. 고성이가 그동안 재단을 운영하면서 횡령한 게 있다면 그것도 모두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쫓겨난 후 도망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고성이는 도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교통사고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고성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다시 깨어날 수도 있죠. 그 짧은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삶, 친딸을 버렸던 일, 은호에게 저질렀던 악행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저는 고성이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남들 부러움을 사며 화려하게 재벌 부인으로 살았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인간 말종이 되어서 추락하는 거죠. 딸 영라도 등을 돌리고 아들 우진도 만나지 못하고 남편 박진석에게는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평생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행의 대가일 겁니다. 고성이의 운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건 지역의 상황입니다.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에서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길고 뇌사 상태의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요. 하지만 지역은 오늘 밤이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드라마니까 절묘한 타이밍에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한 기증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지역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해서 은호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화려한 날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개를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진과 관련된 겁니다. 우진이가 은호에게 간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 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간 이식 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진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진은 자신의 쌍둥이 누나인 은호를 알게 되었고 은호와 지역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진은 학창 시절부터 은호와 절친이었던 사람이죠. 그녀가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은호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간까지 기증해줬는데 만약 자신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진은 은호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역을 살림으로써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신의 마지막 뜻으로 지역에게 심장을 기증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슬픈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극적인 반전인데 바로 고성희와 관련된 겁니다.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쫓겨난 후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도망을 시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희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다시 깨어난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아온 삶, 친딸을 버렸던 일, 은호에게 저질렀던 악행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겁니다. 만약 고성희가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참회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은호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과 은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심장을 기증함으로써 은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고성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참회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지역이 반드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호를 위해서라도요. 은호가 얼마나 지역을 사랑하는데요. 43화에서 드디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데 지역이 떠난다면 은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의사가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으니 분명히 이식은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누구의 심장을 받느냐는 거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이 새로운 심장을 얻고 은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커플들의 미래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세 커플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재와 수빈 커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지금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상태죠. 하지만 43화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알게 됐습니다. 고성희가 수빈을 유튜브나 하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죠. 박진석 회장은 이제 고성희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수빈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성재를 돈 때문에 만난다는 누명을 썼을 때도 수빈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석도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수빈 아버지인 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철이 성재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면서도 반대했던 이유는 박진석 때문이었습니다. 성재의 첫 번째 결혼이 박진석 때문에 파경을 맞았으니까 사랑하는 딸을 그런 집안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박진석이 정신을 차렸다면 상철도 마음이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성재가 진심으로 수빈을 사랑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곧 두 집안 부모님들이 화해하고 성재와 수빈이 재결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수빈이 43화에서 성재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습니다. 둘이 다시 만나서 행복해야죠. 박진석 회장이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을 테니 수빈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성재가 그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성애 때문에 놓칠 뻔했던 좋은 며느리를
다시 찾는 거죠. 두 번째로 지환과 영나 커플입니다. 이 둘은 정말 애틋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환은 경호원이고 영나는 재벌 딸이니까 신분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44화에서 지환이 본격적으로 경호원 공부를 하기 위해 영나 곁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 영나 작업실 앞에서 인사하러 갔는데 영나가 낯선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주는 걸 보고 완전히 질투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걸 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죠.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영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영나도 지환을 좋아합니다. 지환 덕분에 고성이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웹툰 작가로 데뷔도 했습니다. 지환이 영나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줬고 영나는 그 덕분에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영나에게 지환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제 박진석이 고성이를 집에서 내보냈으니까 영나 입장에서는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때 지환이 옆에서 잘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면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분 차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진석 회장도 고성의 문제로 정신이 없을 테니까 영나 연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지환이 영나를 잘 챙겨주면 박진석도 나중에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환이 착하고 의리 있는 좋은 청년이니까요. 저는 지환이 경호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나에게 고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나도 받아들이고 둘이 공식 커플이 되는 겁니다. 박진석 회장도 축복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지혁과 은호 커플입니다. 이 둘이 사실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혁이 심장이식을 받아야 하니까요. 은호가 43화에서 드디어 지혁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는데 정작 지혁은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은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으니까요. 지혁이 심장이식을 받고 회복하면 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겁니다. 왜 갑자기 차갑게 대했는지 사실은 심장 때문이었다고요. 은호가 처음에는 화를 낼 겁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혁의 진심을 알고 나면 결국 용서할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겠죠. 저는 둘이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에 결혼식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화려한 날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박진석 회장은 성재와 영나를 잘 돌보면서 수빈도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우진이는 은호와 진짜 가족이 되고 박진석과 성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혁은 심장이식에 성공해서 은호와 행복하게 살고 성재와 수빈은 재결합하고 지환과 영나도 커플이 됩니다. 세 커플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성재는 그동안 아빠인 박진석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어쩌면 지혁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진석에 매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혁이 심장이식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수술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죠. 이 과정에서 박진석이 지혁을 도와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고성희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재와 박진석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자지간으로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항상 예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또 다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한 결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한 날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혁이 꼭 살아남기를, 세 커플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악행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